입문자의 공지맞이, 오늘 또다시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.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주 경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러한 이 한반도의 경랑의 한반도 문제를 진단하시고,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업, 또 학계, 그리고 또 실무 현장에서도 활동을 해오시는 단국대학교의 김진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교수님 반갑습니다. 예, 회장님 안녕하십니까. 하여간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이잖아요. 싱가포르. 네.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냉전 체제의 대립이 화해 모드로 바뀐 지는 이제 30여 년이 됩니다. 즉 80년대 우리가 하던 북방 외교, 또 동구권의 해체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 이 황해를 경계로 우리가 계속 접했던 중국과 이제 이웃으로 지나갔습니다. 문제는 이 냉전 체제의 대립각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남북 대립이 동북아 국제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고, 또 한국전쟁 이후로 만들어진 한미 동맹 체제가 새로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관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젊은이들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반도 문제는 결국은 남북한과 미국의 문제만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고 한반도의 대륙의 옆에 있는 중국과도 관계가 됩니다. 특히 중국은 이 종전협상, 그러니까 정전협상이죠. 1953년 정전협상의 당사자죠. 그때 중국의 역할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나자마자 바로 참전한 것이 한국전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중국인들은 조선전쟁이라고 하는데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. 그리고 그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날,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됐죠. 전쟁이 나고 이제 거기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, 정식 군대보다는 10월에 단동, 과거에 안동이라고 했는데 이 단동을 넘어서 신의주로 이제 전격 진입이 됩니다. 당시 한국은 그 이승만 정부가 계속 북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회담에 참가를 못하고 유엔군의 대표로 미국이 참여하면서 미국, 북한, 중국이 종전이 아닌 그 휴전이죠.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아직도 전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종전 선언을 하는가?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는 유엔과 여러 그 기구, 당사국들의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그 정치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, 이걸 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한중 관계 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는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. 맞습니다. 문제는 지금 우리가 뺐다는 것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누가 되는 것도 또 한국이 받아들여야 되지, 미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나라는 아닙니다. 그래서 차이나 패스인 건 중국인들이 해야 될 얘기를 한국인들이 미리 하는 건 그리 좋지 않고,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,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문제에서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동북아의 평화 발전,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. 이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.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는 소련 스탈린이었죠.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막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, 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그 당시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참전을 해라.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, 한국이
존재하게 됐죠. 그 당시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개전국으로 맞습니다. 그리고 미국, 유럽,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 그 다음에 중국은 이 항전 국가로 그렇게 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마친 시점에는 이제 소련도 승리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로 공산당이 국가를 세운 중화인민공화국도 승전국이 된 거죠.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사자 대화보다도 종전협상에 관한 하는 사자가 참여해야 된다. 남북한, 미국, 중국이 참여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육자회담,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해야 된다. 이걸 줄기차게 주장합니다. 그래서 바로 그런 이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됐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의 국가고 북한도 그렇게 이 3으로 형성돼 있고 또 남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이 민주주의 국가. 그래서 3대3의 대응 전략에서 바로 육자회담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온 게 되죠. 그러니까 대륙 간의 헤게모니의 역사와 그 이념의 동서냉전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어야만이 이게 진정한 평화가 오지. 이걸 일시적으로 남북한 미국 간의 일시적인 봉합이랄지 또 이 관련된 국가의 동의나 협조가 없는 평화는 오래가기 어렵다.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중국은 승전국이 되는데 승전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소련의 입장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 38선으로 분리 독립이 되고 다시 또 소련에 의해서 한국의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분단이 재분단으로 돼 있고 또 냉전 의식을 더 고착화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냉전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그 완전한 대립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미국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미의회 얘기의 중시성, 그러니까 모든 정부를 넘어서 의회가 인정하는 것. 또 중국은 중국의 입장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가치관이 우리와 잘 접목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이해의 그 모순, 그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.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갈 때 한미관계라는 우리의 전통 동맹관계 외에도 한중관계라는 얼마 안 된 발전의 관계, 올해 26주년이 될 텐데 이 관계는 과거에 약 2000여 년의 역사가 있었던 관계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로서 포용할 때 우리는 이웃이라는 거죠.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내세우는 그 육자회담, 줄기차게 요구한 육자회담의 당사국에서 지금 중국 밖으로도 빠져있지만 러시아, 일본까지도 기술적으로 끌어안는 지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과 또 우리 외교관 또 실무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돼야지 않을까. 북한과 중국의 관계라는 게 이게 전통 우호 관계 외에도 이 지정학적으로 국경선의 길이가 1000여백 킬로미터, 1400k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 문제를 볼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정치적 세계 정치의 헤게모니를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뭐 이황 선생이 만들었던 뭐 성리학의 집대성이라든가 이 선생이 얘기했던 얘기나 근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심지어 또 안중근 선생님이 얘기하던 동양 평화론 등등의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 동양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민족의 입장 그리고 안보적 입장 또 경제적 이익 또 국민에 대한 민생 문제들을 점점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발전, 동북아의 번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우리 교수님 말에 100% 동감입니다. 혹자는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요.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마지막 남은 관문이자 시험이다.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맞습니다. 충분한 학습과 인내력
끈기 있는 지속력을 가지고 지난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30년, 50년, 100년의 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도 설득하고 미국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, 구소련이죠. 사회주의 국가의 원제인 또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국가가 됐던 일본을 끌어들여서 또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한테 이니셔티브가 왔습니다. 지금 그렇죠? 그렇죠. 이게 반도국가니까. 네,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을 결합시키는 그거. 또 우리 보수 진보도 서로 그 이념적 갈등을 벗어나가지고 이 세계사적인 대천한기에 대한민국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그 동서 문화를 융합하고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서양 문화에서도 우리가 빌보드 차트 최근에 1위에 올라가는 걸로 이런 세계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미래의 젊은이들한테 꿈도 주고 주위를 우리의 같이 친구로 갈 수 있는 세계 한반도, 평화의 한반도, 번영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옳은 정신,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어디에 잘 경청하셨는지요? 오늘 김진호 교수님을 모신 입문자의 공지 맞는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 외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협상이라야만 진정한 동북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. 그리고 멀리 보면 좀 떨어져 있는 러시아, 일본까지도 같이 포용하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개인적으로나 하여간 이 타고로 시인이 인도의 타고로 시인이 코리아의 그대는 동방의 등불이라 저는 그 말이 떠오르는데 이제 한국이 통합의 리더십, 포용의 리더십,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 육자회담의 당사국인 6나라에게 밝은 등불을 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